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거래처 상품 메뉴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네, 거래처 상품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중요하죠. 우리 시스템에서 모든 거래처나 상품을 입력할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나 상품을 불러와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처음 등록할 때 제대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 네. 안내 조금 드리면요. 거래처 상품에서 거래처 메뉴예요. 거래처 메뉴 말 그대로 이제 거래처 관련한 것들을 등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고 그리고 거래처 원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상품이 상품이죠. 나오네요. 네, 네네. 상품도 마찬가지로 상품 정보 등록하고 네. 그리고 상품의 분류를 어떻게 할 거다. 혹은 중복된 상품을 여러 개를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하나로 합칠 거다. 이런 네네. 설정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장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래처 등록도 잘 하셨고 상품도 잘 등록을 하셨다면 네네. 저희 이제 거래명세서 입력하시잖아요. 매출 매입 관리하시면서 그 거래명세서 입력해 주시면 이쪽 장부 1, 2에서 해당 거래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장부 상품 재고랑 장부 거래처 잔액이랑 안 맞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럴 경우에는 거래처랑 상품의 잔액 재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메뉴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고요. 제일 먼저 거래처 정보 등록 메뉴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래처 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거래처 정보 등록 메뉴에서 여기 상단은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입력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조회 조회. 네네. 영역이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서 해당 거래처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우측 영역에서 이제 이 거래처가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메모를 해놓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거래처를 조회하려면요. 초성 입력해 주시면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가 나타나고요. 네. 선택하면 하단에 상세 내역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여기서 해당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초성으로 입력하지 않으시고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클릭이 되네요. 네, 돋보기 버튼 누르면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으로 거래처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넣기 해주시면 해당 거래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처 선택을 해주시고 메모에 예를 들어서 이 거래처 사장님 우리 회사 대표님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다면 메모로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 거래처를 딱 입력을 했을 때 들어와 있네요. 네, 네모가. 이렇게 메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들은 여기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거래처 목록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 저 엑셀 다운로드 버튼은 지금 보고 있는 거래처뿐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정보가 다 다운로드가 되는 건가요? 여기 나타나는 내역의 거래처들을 네네. 네,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거래처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 추가 버튼 눌러서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만드시고요. 네. 매입 거래처인지 매출 거래처인지 메인 매출 거래처인지 금융 기타 거래처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일단 메인 매출 거래처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매입 거래처, 매출 거래처, 메인 매출 거래처는 네네.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금융 기타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영업 담당자가 없이 네네. 격리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거래처들을 등록해 주실 때 금융 기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네네. 들면은 뭐 렌트카 네네. 그리고 뭐 정수기 정수기. 네네. 그런 부분들을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메인 매출 거래처 선택을 했고요. 네. 상호 영역에서 해당 거래처에 상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물산. 홍길물산. 네, 관리 상호는 주식회사 홍길물산이 풀 네임인데 부를 때 보통은 뭐라고 이제 부를지. 뭐 네네. 홍물이야 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사업자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종사업장 번호 있다면 종사업장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업태 종목 입력해 주시고요. 네. 주소
네, 앞에는 우편 앞에는 우편 번호고요. 번호고요. 네, 이렇게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일반 거래처 내용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빨간색 별표 표시 붙은 필수값만 입력해 주시면 일단 거래처 등록은 가능하시고요. 네. 네, 여기 거래처 그룹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네네. 거래처 그룹은 저희가 상품 등록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판매 그룹, 판매가 1그룹, 판매가 2그룹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네네. 상품 등록하실 때도 이 상품의 일반 판매가는 얼마고 판매가 1은 얼마고 판매가 네네. 2는 얼마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서 뭐 판매가 4인 그룹으로 이제 등록을 네네. 해놓으시면 상품에서 판매가 4인 금액에 영향을 받고요. 네네. 일반 판매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상품에서 일반 판매로 등록한 상품 네네. 금액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래처별로 상품의 가격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VIP 고객인 경우에는 좀 할인해주고 할인이 들어간 그렇죠. 가격으로. 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담당자가 있으시면 거래처의 담당자 네.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배송지가 있다면 배송지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마찬가지로 앞이 우편 번호네요. 네, 맞습니다. 거래처에 계좌 등록해 놓으신다고 하시면 이쪽에서 은행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실제 계좌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계좌까지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여기서 등록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 결의 네. 입력한다든지 거래처 대금 이체하면서 네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 정보를 가지고 오거든요. 거래처의 계좌 정보를. 아, 네네. 네, 그래서 잘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목으로 거래처를 꼭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입력한 거래처 정보가 지출 결의에서 지출 계획으로 넘어갈 때 이 계좌가 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체하면서 거래처를 물고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 계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우리 회사 계좌에서 등록되어 있는 계좌 중에 어떤 계좌로 우리 회사 계좌를 입력을 할 거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이제 거래처에 네네. 뭐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 보낼 때 우리 회사 계좌도 같이 입력을 해서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지금은 저희가 9999여서 임시로.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홍길물산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거래처 정보를 쭉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초기 세팅 포털 이쪽에서 네네. 이제 초기에 세팅하실 때 거래처를 일괄적으로 엑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에. 네, 한 번에요. 네, 그렇게 일괄적으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래처 원장 메뉴입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는 말 그대로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목록 옆에 전체 매입 매출 매입 매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요 거래처 속성에 따라서 매입 거래처만 조회할 거야, 매출 거래처만 조회할 거야, 매입 매출 거래처 조회할 거야, 전체 조회할 거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좌측에 조회된 거래처 목록이 나타나고요. 거래처를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일 밑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조회 기간이 22년 3월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22년 3월 이전에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일 잔액을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쭉 일어나서 현재 잔액이 5억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매출하고 매입 같은 경우는 네. 거래 명세서를 입력한 내용이 이쪽에 나타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매출 거래 명세서를 입력하면 매출액. 매출액으로 잡히고 네. 매출 반입을 입력하면 반입액, 마찬가지로 매입액, 반출액 그렇게 입력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쪽 수금 지급액 같은 경우는 거래 명세서가 아니라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영수증 정리, 현금 출납장 정리 이런 메뉴를 네네네. 입력하셨을 때 그때 이제 수금이 어떻게 됐다, 지급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요. 네. 그래서 거래 명세서 입력한 건 그리고 통장 정리한 건 해서 잔액이 계산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 줄 돈이 얼마다, 받을 돈이 얼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저 삼선 버튼 한번 눌러봐도 되나요? 네.
여기 삼선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요 건이 그때 거래명세서가 어떤 건이었는지 확인하실 네네. 수가 있으시고요. 아, 네네. 네, 만약에 수금하거나 지급한 건이었다면 입금증, 요 일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좌측 거래처 잔액 부분 밑에 있는 인쇄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요 거래처와 거래처 잔액 얼마 있는지 인쇄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우측 인쇄 다운로드 버튼은 요 거래처의 상세 내역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희가 목록에 전체 매입, 매출, 메인 매출 이렇게 있는데요. 네,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타 금융기타. 거래처 네네. 원장. 금융기타 거래처 원장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체 기타 메뉴에 대한 안내를 보시면 따로. 그쪽에 금융기타 거래처 원장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거래처들은 영업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라 격리 네네. 담당 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체 기타 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포인트가 좀 달라가지고 따로 네. 빼놨군요. 맞습니다. 네, 상품 정보 관리 메뉴입니다.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목록 영역에 조회된 상품 내역들 나타나게 되고요. 상품 내역 선택하면 하단에서 상세 내역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여러 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 버튼 눌러서 일단 추가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비워지게 되고요. 상품명 마이크 할까요? 마이크요. N2200 마이크 규격 단위 이런 부분들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과세 상품, 면세 상품 입력해 주시면 거래 명세서 작성하면서 네네. 과세 명세서인지 면세 명세서인지 영세 명세서인지 설정하시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네. 상품 구분에서 제품인지 상품인지 원재료인지 이런 부분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품 분류에서 해당 상품이 어떤 분류인지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사용하는 상품인지 사용하지 않는 상품인지 설정을 네. 해 주시고요. 적정 재고 설정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3개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네네.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상품 코드, 바코드 번호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구매 단가 입력해 주시면 매입 거래 명세서 입력할 때 구매 단가 네네. 적용이 되고요. 네. 판매가 같은 경우 거래처 정보 등록할 때 안내 잠깐 드렸었죠. 네네. 거래처 정보 등록하면서 네네. 판매 그룹을 설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일반인지 판매가 1, 2, 3, 4인지 이렇게 설정해 주셨을 텐데 네네. 5만원에 사서 일반 판매는 8만원에 판매한다. 근데 판매가 1 그룹 같은 경우에는 78,000원에 판매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파일 있다면 첨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지금 새로 등록한 상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은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삭제하실 때는 그 상품이 재고가 없어요.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재고가 남아있으면 삭제가 안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 제품 구성 BOM 버튼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저 구성도 상품 정보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만 입력을 할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세트. 요 스카이 디지털 세트 이렇게 있죠. 네네. 요 스카이 디지털 세트 제품 구성을 보면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마우스가 한 개씩 들어가서 스카이 디지털 세트라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네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량 다르게 하면 네네. 재고 차감 다 똑같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제품 구성을 해주시면 생산 관리에서 네네. 생산 입력하시면 이쪽 재고가 생산한 만큼 반영이 되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요 스카이디지털 세트의 제품 구성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차감이 되겠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 분류 관리 메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이 네.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지금 예시로 해놓은 건 필기구, 종이, 전자기기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네네. 대분류를 누르면 하단에 아. 소분류가 변경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분류 밑에 이게 샤프다, 볼펜이다, 연필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분류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분류를 설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장부 확인하실 때 상품 분류별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따로 네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상품명 합치기 메뉴인데요. 네네.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네. 경우가 있어요. 네. 어느 날은 마이크 1이라고 쓰고 네네. 또 어느 날은 1 마이크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똑같이 알 수 있는데 이제 네네. 시스템에서는 이제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요 샌디스크 128기가 경기, 128기가 서울 이렇게 두 가지를 쓴 거예요. 네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상품명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상품이 지금 이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 바뀌었네요. 네.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의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는 아울렛에서 좀 창고용으로 판매를 하는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물건을 받고 저기서도 물건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같은 물건이었거든요. 맞아요. 두 개가. 근데 번호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를 위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관리를 하게끔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상품 재고장 메뉴입니다.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조회 기간 동안 어떻게 상품이 입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데코 시트지 같은 경우에 기초 재고가 11개였고 입고가 500개 됐고 재고가 3,891개, 구매 단가가 6,000원, 그래서 지금 2,300만 원의 금액이 남아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재고보다 어이구. 덥한 거죠. 네네. 요령이 좋으시네요. 얼른 만들어서 넘겨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입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네, 입고 출고뿐만 아니라 조정된 부분들도 네네. 입력을 해 놓으시면 이쪽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네네. 들면 지금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고 마이너스 17개가 됐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한 박스를 안 샜네. 아,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재고 조정을. 재고 조정을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신 화면은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상품별 매출 매입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상품별로 해당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어떻게 일어나서 지금 현재 차액이 어떻게 있다, 네네.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이 매출 매입 집계 메뉴에서는 네네. 상품 분류 때 입력해 놓았던 분류가 그러네요. 네네. 합계로 나타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노란 부분으로 표시가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에 네. 소분류로 먼저. 네, 상품명 먼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10개가 나갔고 매입이 없었고 그래서 네. 매출 매입이 이렇게 되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볼펜이 그렇게 있는 걸 확인하시면 볼펜이 현재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다른 소분류인 연필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다. 샤프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필기구는 현재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측 상단 엑셀 다운로드 버튼에서 엑셀 다운로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품별 매출 매입 집계 상세 메뉴입니다. 네.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단에서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목록에서는 상품 대분류, 소분류, 그리고 상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상품별로 며칠자에 몇 개가 얼마에 판매가 되었고 매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네네.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네. 네, 매출 상품, 매입 상품 전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하단에서 공과입 부가세 합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소분류계 그리고 대분류계 그래서 합계를 볼 수가 있네요. 분류별로. 이쪽에서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엑셀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품 그룹별 매출 매입 메뉴입니다. 상품 그룹별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상세한 상품 아니고요. 상품 그룹별로 금액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분류에 지금 이렇게 필기구, 종이류, 전자기기 이런 식으로 대분류 나와 있고요. 네. 볼펜, 연필, 샤프, 소분류 나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지금 연필이 동아연필 HB는 어떻게 매출 매입이 일어났고 네네. 동아연필 4B는 어떻게 일어났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하고 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자가 다 나와 있네요. 거래가 일어난 날짜가. 그렇죠. 며칠 날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 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판매 상품별 판매 현황 메뉴인데요.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한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기초 재고가 얼마였고 입고가 어떻게 됐고 출고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상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매입 거래 명세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부가 여러 가지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를 보시면 되시거든요. 여러 가지 뷰에 따라서 네네. 보실 필요가 있으시니까요. 네, 보는 방식이 여러 개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비교장부 메뉴입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는 거래명세서가 얼마나 발행이 됐고 네. 세금계산서가 얼마나 발행이 돼서 지금 내가 어떤 거를 하지 않았구나, 거래명세서 입력을 해야 되네,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시면요, 좌측 영역은 발행된 거래명세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우측 영역은 세금계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래명세서가 여러 건이고 세금계산서는 한두 건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쵸, 여러 그쵸. 건의 거래를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묶어서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내가 거래명세서를 입력을 안 했구나. 거래명세서는 입력을 지금 2,400만 원어치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나도 안 했구나. 그러네요. 얼른 세금계산서 맞아요. 발행을 해야겠다. 네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각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명세서 매출 매입 집계 잔액 메뉴입니다.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목록에서 조회된 내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고 매입이 어떻게 일어나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를 거래처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산이 된 거래처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네네. 플러스 금액일 경우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게 매출과 매입의 차액만큼이 표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하단에서 각 금액의 합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별 매입 매출 메뉴입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메뉴죠. 네. 상단에서 조회하시면 하단 목록이 이제 변경이 되고요. 네. 각 담당자별로 매출하고 매입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네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9월부터 2월까지 조회했을 때는 미지정 거래처가 제일 거래가 많았나 보네요. 그리고 황진희 님이 판매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우.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미지정 거래처가 이렇게 많다고? 거래처 지정을 해야겠네. 네, 관리 좀 해야겠다 싶죠, 이제. 그렇죠. 이걸 보면 관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관리자 지정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인 매출 메뉴, 영업 담당 지정 메뉴에서 거래처의 담당자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김유신 직원, 황진희 직원, 홍길동 직원, 강감창 직원 여기 쭉 만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서 누가 1등인지를 보고 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인센티브를.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담당자별 메인 매출 현황이었습니다. 네. 계산서 기준 수금 지급 메뉴입니다.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조회한 내용 하단 목록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쿠땡 거래처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지금 수금하거나 지급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요거를 한번 수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요 수금 지급 같은 경우는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출납장, 현금 영수증 정리에서 세금 계산서를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금 계산서에 관한 돈이 네. 나에게 입금됐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회계관리 통장 정리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요, 통장 내역 나타나고요. 지금은 네. 이제 제가 저 내역에 그냥 강제로 입력을 해볼게요. 네. 매출대금 수금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세금 계산서가 있거든요. 이 세금 계산서 내가 발행하거나 네네. 발행받은 세금 계산서 내역이 나타나게 되고요. 선택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입력이 되거든요. 이 세금 계산서가. 네네.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돼요. 네. 근데 지금 거래처가 매핑이 안 돼서 그렇게 저장이 되면 여기에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나타나요. 좀 밑에 보니까 결제 저장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네. 네. 지금 MN땡 거래처에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고 2023년 2월 10일자 거래였고요. 50만 5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는 건 통장 정리 쪽에서 생계산서를 묶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해당 내역들을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적정 재고 대비 부족분. 네, 조회가 완료가 되었군요. 상단에서 상품명 통해서 입력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상품을 등록하는 시점에서 네네. 이 상품의 적정 재고를 등록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N2200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입력할 때 적정 재고를 3개를 입력을 해놨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3개만큼 부족하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네네. 때문에 상품만 등록해놓고 재고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아서 네네. 3개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적정 재고 대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입력된 적정 재고 대비해서 지금 얼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들은 보시면 얼른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메뉴가 참 좋네요. 한눈에 네. 보기가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 이거 얼른 사야겠네? 네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고가 부족한 것들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품목별 수주 현황 메뉴입니다. 저희 메인 매출 거래 입력할 때 네. 거래 명세서 말고 견적서도 입력해 주시고 발주서도 네. 입력해 주시고 수주서도 입력해 주시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수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 좌측에 있는 내용은 수주가 된 상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우측은 그 수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도 부족분이 나오네요. 여기서도 부족분이 나오네요. 그리고 수주 수량은 수주서가 입력된 거, 재고 수량은 현재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품목별 수주 현황 메뉴였고요. 네. 상품 재고 조정 메뉴입니다. 재고 조정 메뉴 같은 경우는 관리자분께서만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네. 지금 아까 전에 등록했던 N2200 마이크 같은 경우에 지금 재고가 0인 거죠. 네네. 거래가 일어났다면 거래명세서 통해서 매출하거나 매입 잡아주시면 되시는데 그냥 제가 깜빡 잊고 늦게 등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조정해서 오늘 날짜로 장부 재고가 5재고 죄송합니다. 장부 재고는 이제 지금 우리 네. 시스템에서 계산된 재고가 나타나게 네네. 되고요. 내가 지금 눈으로 가서 세보고 왔는데 실제 5개 있더라. 네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조정 사유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저는 기초 재고를 입력하는 게 어떨까요, 혹시?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내가 상품 정보를 등록을 했고 네네. 기초재가 있는 걸 알아. 네네. 그럴 때는 요 우측 상단에 상품 기초재고 버튼이 따로 있어요. 네네. 요 버튼 눌러주시면 상품명 똑같이 입력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상품명 입력해 주시면 기존에는 기초가 0인 거예요. 근데 5개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네. M220 마이크에 수량이 생겼죠. 네. 5개였던 거예요. 기초가 5개인데 기록이 남네요. 그렇죠. 일자도 나타나죠. 왜냐하면 지금 기초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사업장 정보 등록 메뉴 쪽에서 입력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네, 그때 일자로 5개가 있다. 근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3개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가 네네네. 있어요. 장부 재고는 5개고 실재고량은 3개여서 마이너스 2개가 차감될 거고 조정 사유는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재고 조정 입력해 주시면 일자별로 기초 재고 5개였는데 지금 실재고량 3개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요 재고 조정에서 조정한 이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이 안 돼요. 삭제하거나. 그러네요. 버튼이 네. 없네요, 따로. 그래서 이렇게 조정 사유를 다 입력을 해서 왜 이렇게 재고를 조정했는지
꼼꼼하게 입력을 하셔야 이제 관리를 하시기도 편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그쵸. 왜 저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네. 잘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래처 잔액 조정 메뉴입니다. 상단에서 거래처명 통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네. 좌측 목록에서 해당 거래처의 즉 미수금, 미지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측에는 이 거래처의 이력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조정을 위해선 하단에 조정 영역에서 조정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것도 거래처 기초 잔액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지급금이 3천만 원인데 아니야, 나 기초 잔액이 있어서 그걸 입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요. 네. 구분. 네.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줬었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요. 방금 전에 사마 디지털 인쇄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네네. 원을 줄게 되었죠. 그러네요. 네. 기초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내역에서는 확인이 안 되시고요. 네. 거래처 원장 가시면 기초 잔액으로 설정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니야, 500만 원이 아니었어. 300만 원을 더 줬었어. 그래서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네네. 이렇게 조정 사유 상세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저장 버튼 통해서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잔액 조정을 했다라고 이제 잔액 조정한 이력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처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쭉 드렸고요. 네. 이 거래처 상품들의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매출에서 거래 명세서 입력하는 부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사용하는 메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